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제 잘못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뒤로 돌릴 수 없는 계획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검사만 21명이 투입되어 있고 최순실 특검보다도 훨씬 큰 규모 수사하고요. 거의 전면적 압수수색 지금 35군데다 50군데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합니까? 제 처가 통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제 처가 통화하는 끝에 조국 통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 처의 통화 끝에 받아서 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는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을 지지했습니다. 또 지금도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부터 두 개의 조국이 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만약에 위조했다면 충분히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지요. 네,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위조됐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자꾸 주장하시잖아요. 자, 최성해 총장이 1년 번호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위조의 이유로 최성해 총장이 얘기한 1년 번호와 다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저로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18개 확인했습니다, 제가. 조사 좀 하고 얘기해, 조사 좀 하고. 집에 있는 PC로 보냈다 그랬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PC. 예. 저 좀 보세요. 미안하지만 어디서 작성이 됐느냐? 회사 소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PC로 작성이 된 겁니다. 저희 집의 것입니다. 그렇게 속성을 쓰게 될 때 속성에서 네네. 소속과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장해 본 것입니다. 저 포렌식으로 저게 나온 거예요. 따님의 합격 통지서, 의학전문대학은 합격 통지서가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1991년 2월 24일, 즉 변경 전의 생년월일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중에 뭐라는 얘기가 소문이 나냐? 입학은 성적 순이 아니고 아빠 순이라는 말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까지 나온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국 후보자 청문회 어렵게 진행이 됐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결정적 한방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결정적 한방이 있었다 없었다 언론 보도 제목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결정적 한방이 있었으면은 이게 지금 청문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기사가 나왔겠죠. 청문회가 결정적 한방으로 낙마시키는 자리가 이미 아니게 됐으면 기자간담회 11시간 하고 이런 각종 의혹으로 인해서 그렇게 확인이 된 거고요. 결정적 한방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은 이제 순리대로 진행이 되겠죠. 예. 이후 청문회도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진행이 되겠죠. 별다른 내용 없이. 지금에서 계속 오전 중에 했던 것에서 반복적인 질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자간담회 했잖아요. 이제 에피타이저를 한 11시간 먹은 거예요. 아침에 네. 도토리묵 먹고 11시간 동안 도토리묵을 먹었는데 지금 본 식사를 하려는데 또 도토리묵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거의 새로운 내용은 없고 사실상 이제 그 기자간담회 이후에 나온 쟁점이 하나가 동양대에서 표창장 의혹,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방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유리하게 지금 지지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이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골고루 나온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역시 의혹에만 집중돼 있고, 조국 후보자의 비전이라든가, 또 앞으로 법무부 장관은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내용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겁니까? 네, 뭔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지금 여야가 붙었는데 법무부 장관의 뭐를 이렇게 듣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래야 되는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안 들었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제 옹호를 하려는 여당과 끌어내려는 야당의 대결이 있었고, 전체적인 평가를 하자면은,
약간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저는 살짝 올라갈 것 같다. 지금보다는 살짝 올라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청문회장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진행 방식에 불만을 표출한 건데요. 이제 여 위원장이 이철희 의원한테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조 후보자가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죠. 아니 왜 4시간을 지금 이렇게 뺐느냐. 그래서 이게 이철희 의원이 여상규 위원장한테 청문회가 영어로 히어링인데 그 뜻을 알고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고 여 위원장이 내가 국민학생이냐라고 답변을 하면서 국민학생도 못하지 않느냐 또 이철희 의원이 답변을 하면서 막 이제 있었는데 해프닝이죠. 해프닝이고 사실은 좀 너무 신경이 다들 곤두서 있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뭐 조국 후보자가 필요한 답변이 있으면은 뭐 시간을 넘겨서 할 수도 있는 거 그거를 뭐 양해를 못할 정도는 아닌데 이철희 의원이 좀 너무 날카롭게 지금 대응을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야 합의로 11명의 증인을 채택했는데 1명만 출석했다고 해요. 이것도 역시 이 여야가 사실 증인 채택 문제로 싸우는 바람에 9월 2, 3일 청문회가 취소됐었잖아요. 네. 이 11명 중에 1명이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한 거죠. 제가 앵커께 질문을 드리면은 청문회 증인 나오라고 하면 나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데. 왜냐면은 나가서 만에 하나 뭔가 사소하게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했으면은 위증죄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11분이 5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받아야지 무조건 나가야 되는 의무. 안 나가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의무가 없거든요. 뭐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안 받게 되니까 안 나가는 게 무조건. 만약에 내가 당당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나가서 증언을 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분만 나오셨더라고요. 김영갑 웅동학원 이사 이분만 나오고 아무도 안 나온 거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래요. 자,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해소된 부분도 있고 남은 부분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양대 표창장 의혹 또 총장과 통화를 한 번 했느냐 2번 했느냐 조국 딸의 생년월일 왜 앞으로 당겼다가 원인을 지식시켰느냐 키스트 인턴 경력 딸 해외 봉사 정리 하나하나 해주시죠. 동양대 표창장 의혹은 이게 굉장히 좀 커졌어요. 왜 초반에 커졌었냐면은 이게 부인이 이제 직접 개입된 의혹이었잖아요. 지금까지의 어떤 그 조국 후보자 딸의 논란은 대부분 일저자로 했는데 그거는 조국 후보자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뭐 그게 입증이 안 된 거죠. 그 교수가 일저자를 줬다, 뭐 인턴을 줬다, 뭐 이렇게 그런 거였는데 이거는 조국 후보자 부인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일종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됐는데 이 총장의 해명 자체가 조금 이제 불투명하고 오락가락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이제 좀 이건 약간은 논란이 살짝은 잦아드는 분위기예요. 뭐냐면은 이제 본인이 이거를 찍어준 적이 없다라고 총장은 공주대가 아니라 동양대죠. 동양대 총장은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 논란이 이제 위조 논란이 있었지만은 모든 직인들을 다 총장이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형식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그거를 총장이 다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커졌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은 해명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아직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현재는 이게 명확하게 됐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 동양대 총장의 해명이 좀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상장이나 표창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죠.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제 양식이나 이런 게 다 다르고 그게 다 총장이 찍어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결상 밑에서 알아서 다 찍어서 이렇게 상신이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위조가 됐는지 여부는 청문회에서는 밝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그리고 뭐 동양대 총장과 통화 한 번, 2번 이거는 그냥 뭐 한 번이냐 2번이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전화를 했다고 시인을 했고
이거가 이제 뭐 이게 뭐 청탁이었냐 협박이었냐 이런 이제 논쟁이 오갔는데 이거는 그냥 적절했냐 부적절했냐의 문제고 대부분의 분들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후보자의 결격 사유냐 아니냐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렇게 그냥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양대 총장이 처음에 2번 통화했다고 했다가 후보자하고는 한 번 했다 정정했고 그 부분에 대해 쟁점이 돼서 정무회장에서 고성이 또 오간 부분이 있었고요. 자, 조국 후보자의 딸 생년월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는 9월생인데 조국 후보자의 선친이 아이 학교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 2월로 생년월일을 빨리 당겼다가 나중에 조국 후보자 딸이 내 진짜 생일을 찾고 싶다 그래서 9월로 제자리로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생일을 뒤쪽으로 빼가지고 그 의전원 시험에 도움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처음에 조선일보가 썼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좀 무리한 의혹제기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속설이 그런 거예요. 의전원 같은 데를 들어가려면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도움이 된다는 속설이 있다라는 걸로 해서 이거 의혹제기를 한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어린 거를 따지려면은 해가 바뀌어서 뭐 빠른 연생인데 1년 뭐 이렇게 늦게 들어간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2월에서 9월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해가 같아요. 같은 해에서 그래서 9월로 바뀐 거라서 이게 정말로 그러면 생일이 한 달이라도 늦으면은 더 입시에 유리한 건지에 대해서는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그 제기한 측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 속설을 가지고 이런 그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좀 무리수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주민등록 변경 이전의 생일과 나이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이거 말고도 의혹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가지고 청문회에서 지금 붙들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붙들고 늘어진 거 자체가 저는 패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퀴스트 인턴 경력인데 이게 지금 뭐 보도에도 나오고 오늘 총회장에서 나왔습니다만 뭐 조작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검찰 수사를 받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찍어준 적도 없다. 그 교수가 찍어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증언이 엇갈리고 있어서 참 슬픈 일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모든 대부분의 의혹들이 지금 검찰 수사에 가서 밝혀져야 되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슬픈 일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와버렸는데 이것 역시 지금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조작 여부는. 딸 해외봉사 문제는 어떻습니까? 딸 해외봉사는 저는 이게 사실 뭐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 의혹 제기가 이해가 잘 안 되던데요. 그 진행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딸 해외봉사에 대해서. 몰라서 질문한 거예요. 저는 뭐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거론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리한 의혹 제기들이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 조국 후보자가 결정적으로 뭔가의 권력이나 뭐를 이용해서 잘못을 하거나 개입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밝혀내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딸 나이 뭐가 생년월일 바뀌었다 이런 거는 본질적인 그 의혹이 아니거든요. 해외봉사 역시 저는 좀 그런 쪽에 본질적이지 않은 의혹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결국 오늘도 거의 딸 문제만 가지고 계속 청문회 의혹 제기하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핵심은 최근에 죄송합니다. 계속 이게 대학이 많아가지고 동양대였죠. 동양대 총장 발언으로 해서 그게 하나가 있고 사실 또 하나 핵심적인 거는 사모펀드 문제예요. 사모펀드 얘기는 거의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주요 증인들이 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도피로 볼 것이냐, 뭐 일단 소나기를 피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그거는 뭐 그 각자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지만은 나가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지금 뭔가를 의혹을 제기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결국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게 좀 밝혀질 가능성이 높고 청문회하고는 별개로 사모펀드는 추후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조국 후보자가 해명을 했지만은 해명이 명확하게 안 됐어요. 그 해명이 된 거는 본인이 잘 모른다, 개입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해명을 했지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 정확하게 안 된 상태라서 굉장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게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국의 운명은 검찰 손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바람직하지 않고 슬픈 일이지만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청문회장에서 검찰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닌다. 여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검찰은 우리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이게 그러면 검찰에서 안 나왔으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자료가. 예. 그래서 저는 뭐 당연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왔고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어떤 뭐 수사 관행들 그리고 언론이나 뭐 이런 정치권하고의 이런 관계들을 봤을 때 검찰에서 이건 나온 게 거의 확실하다. 거의 확실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피의사실 유출, 피의사실 공표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이를테면 지금까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조국 후보자한테만 이렇게 이게 그랬었냐라고 했으면은 역대 거의 모든 수사에서 다 그랬어요. 검찰은. 계속. 그렇다면은 예전에 뭐 그 국정농단 수사 있었잖아요. 박근혜, 최순실, 뭐 정유라 이런 사건들에서 있어서도 사실상 공공연하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언론에 유출하고 그때 뭐 야당이 유출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안 좋은 관행이고 언론하고 정치권하고의 그 오랜 기간 동안 유착이고 각자 소위 말하는 빨대가 있어요, 다들. 정치권도 빨대가 있고 언론도 빨대가 있어서 이렇게 유출하는 관행들이 지속된 건데 검찰 개혁을 통해서 이것도 막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포렌식 자료라든가 혹은 조국 후보자 딸의 생기부 자료라든가 이거 다 누가 공개했냐면 김진태 주광덕 의원이거든요. 다 검찰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검찰이 선배 검찰한테 줬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 제가 그거를 수사한 것도 아니고 뭐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그동안에 해왔던 거를 봤을 때 상식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검찰 그 후배들을 통해서 받았을 것이고 검찰 내에서도 뭐 여당 성향의 사람도 있을 테고 야당 성향의 사람도 있을 테고 굉장히 큰 조직이니까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뭐 100%에 가깝다라고 검찰 내에서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청문회에 걸리는 국회에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청문회를 한다고 합의를 했는데 검찰이 갑자기 압수수색하면서 이게 사건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이렇게 검찰발 자료라고 의심이 되는 자료들이 막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그거는 총리가 지적한 대로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받아도 무관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정치 얘기도 하고 이낙연 총리 얘기도 했는데 검찰과 여당 또 청와대 대립하는 구도입니다. 근데 또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임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뭐 알 수는 없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그 청와대나 여당의 기류는 어찌됐든 그 청문회를 받기 전에 사퇴는 없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청문회를 안 받고 해명이 안 되면은 조국 후보자는 영원히 약간 범죄를 하는 뭐 일종의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한 것으로 그대로 이제 그냥 낙인이 찍혀버린 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청문회는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기류였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는 끝났고 국민 여론에 좀 많이 달린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하고 이제 대통령의 어떤 결심, 의중에 달린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청문회가 결정적으로 여론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냥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여론조사하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그거의 지지율하고 거의 싱크로율이 높게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거의 지지층들을 다 뭉치게 했어요. 여든 야든. 그래서 부정적 여론이 살짝 높은 정도로 당분간 거의 많이 좁혀져서 그렇게 갈 것이고 그 부담을 안고 가더라도 이게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겠고 야당의 반발은 계속되고. 그거는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든 안 하든 검찰 수사는 계속되는 거잖아요. 검찰 수사는 계속되죠.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면서 예를 들면 뭐 피의 사실이 계속 유포가 된다거나 하게 되면 그 청와대나 여당하고 계속 대립각 세워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고요. 검찰은 사실은 약간 꽃놀이패예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성역 없이 수사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임명을 할 때. 근데 이제 피의사실 유출 같은 경우에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면은 그러면 여당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또 항변할 명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뭐 수사권을 뭐 지휘권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가
약간 더 검찰의 어떤 반발에 명분을 줄 수도 있는 약간 복잡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예. 그래서 어쨌든 검찰은 계속 수사를 할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뭐로 특히 펀드 관련해서는 오촌 조카나 이런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 대표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준일 대표 보내드리고요. 잠시 태풍 소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폭풍우를 몰고 북상 중인 태풍 링링의 특징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우진규 예보 분석관입니다. 분석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태풍 링링의 현재 위치와 크기, 강도 좀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태풍 링링은 지금 북위 30도를 넘어서 현재 제주도 서쪽 해상으로 북상 중에 있고요. 현재 중심 기압이 950헥토파스칼로 매우 강합니다. 규모는 강한 중력급 태풍으로 지금 이제 조금씩 세력이 약화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한 세력을 유지한 상태고요. 이동 속도가 37km로 굉장히 빠르게 북상 중에 있습니다. 예. 이 제주도가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었다고 하는데 내륙은 지역별로 언제쯤 영향을 받을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나가 있는 특보를 기초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특보가 나 있고요. 제주도는 태풍 경보급으로 지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1시 전에는 전라남도 쪽에 이제 태풍 특보가 발표가 될 거고요. 이후에 7일 새벽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충청도 등 중부지방하고 경상도 쪽에도 이 태풍특보가 발효될 예정이고 7일 아침 정도면 이 나머지 그 밖의 지역에도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이 강원도 쪽까지 아침에는 전국이 다 태풍특보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뭐 비도 당연히 동반하겠습니다만 바람 피해가 클 것 같다는 예상이 있던데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 태풍의 내부에서 가장 빠른 바람은 평균적으로 초속 43m/s, 시속으로 따지면 약 150km가 넘는데요. 앞으로 이 태풍이 빠르게 북상을 하게 되면서 세력을 유지한 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서쪽 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이 도서 지방은 약 시속 200km 정도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이 서쪽 지방에서는 시속 한 180km로 그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비와 바람이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이번에 예상되는 비는 전체적으로 서쪽 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300mm까지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내륙, 서해안과 남해안을 제외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최대 200, 그리고 그 밖에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동쪽 지방으로는 최대한 60에서 80mm 정도의 좀 다소 적은 양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주말까지는 그러면 계속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가는 8일 오전, 그러니까 태풍이 상륙을 해서 우리나라에 그 태풍에 동반된 비구렌트 영향이 빠지는 거를 지금은 한 일요일 아침 또는 새벽 정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비가 좀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역시 특히 주의할 지역은 서해안, 바닷가 이쪽이라 보면 되겠죠. 네, 서해안에서도 이제 도서 지역, 그리고 남해안에서도 이 전라도 등 이 남해안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 바람이 특히나 해안 쪽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쪽이기 때문에 지면에 마찰 없이 그대로 태풍이 보유하고 있는 강한 바람을 그대로 맞닿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 태풍, 이번 태풍 다음에 또 다른 태풍이 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태풍 링링이 발생한 그 부근 지역으로 해서 열대 요란들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태풍도 그쪽에서 조금 이동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태풍이 현재 지나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장자리가 우리나라에 놓여있기 때문에 만약에 태풍이 이 필리핀 등지를 통해서 북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태풍이 지나간 뒤로 이제 조금 쌀쌀해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오늘은 굉장히 후덥지근하던데. 네, 지금은 이제 태풍이 밑에서부터 북상하면서 태풍에 동반된 수증기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직접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후텁지근한 그런 날씨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태풍이 통과를 하고 나면 그 빈 공간은 서쪽에서 유입되는 건조한 공기가 일시적으로 자리를 메꾸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엔 다소 조금 선선한 날씨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이었습니다.